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좀 상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추측 통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기본적으로 추측 통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의 전수조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하고 표본의 어떤 그 통계량을 바탕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은 무엇이냐? 과연 이제 표본의 어떤 통계량들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표본 평균이나 표본 분산이라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분포를 따를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다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수가 어떤 값을 가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하거나, 혹은 내가 가설을 세웠을 때 이 샘플을 가지고 이 가설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그 검증을 하는 이런 어떤 추측 통계의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표본 통계량을 바탕으로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모집단으로부터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지난 시간에 이 각각의 통계량들이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X바 같은 경우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따르고, 만약에 S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 이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S스퀘어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통계량을 기반으로 모수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통계적인 추론은 기본적으로 추정, 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확률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을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확률 분포의 모수를 테스팅하는, 검정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통계량을 바탕으로 과연 뮤가 혹은 시그마 스퀘어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통계적인 추론은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추정,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계적인 방법들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분포를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분포 자체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분포 자체를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비율 등과 같은 이런 어떤 모수를 추정하는 데 국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포 자체를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제 모수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값들을 이제 추정하려고 하는데, 추정할 수 있는 종류는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점 추정이라고 하는 것과 구간 추정, 이 어떤 모수를 하나의 수치로 지정하는 것을 점 추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수를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즉 모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구간을 지정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에서 여기 제가 이제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 점 추정, 예를 들면 어느 레스토랑의 음식 가격을 추정하세요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평균가가 22.5 유로일 것 같아요라고 이제 특정 값으로서 평균 음식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점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평균 가격이 20에서 25 사이가 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점 추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표본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모평균, 모비율, 모분산의 값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을 점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수가 있고요. 이제 모수의 추정량을 어떤 세타의 헷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 모수에 대한 점 추정량을 뭐 세타 헷이라고 얘기하는데, 추정량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좋은 추정량이 가져야 될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불편 추정량, unbiased estimator가 돼야 된다. 즉, 추정량이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실제 모수와 같아야 된다. 자, 이런 성질을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량, 추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추정량이 가져야 되는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일단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특징, 즉 그 어떤 세타의 햇의 기대값, expectation을 계산을 하면 얘는 실제 모집단의 모수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unbiased estimator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면 불편 추정량 중에서도 이런 어떤 그 x바의 어떤 변동성,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좋은 추정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거를 뭐 특별하게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관련된 통계책을 좀 살펴보시면 요거에 대한 증명들을 제시한 그런 책자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이 뮤고요.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표본 x1, x2, xn을 추출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모집단의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는 놈들입니다. 자, 얘들의 표본 평균은 얘들을 쭉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죠. 그 표본 평균 x반은 뮤의 불편 추정량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책자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x바의 기대값이 뮤다. 야, 이거임을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표본 분산 S 스퀘어는 자, 편차 제곱 합에다가 요 n-1, 예, 자유도가 n-1이니까 n-1로 나눈 요 표본 분산이 이 S, 모분산, 시그마 스퀘어의 불편 추정량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S 스퀘어가 시그마 스퀘어임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 스퀘어는 기본적으로 모평균인 뮤와 시그마 스퀘어의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구간 추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구간 추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수가 어느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점 추정치는 실제값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점 추정치를 유용하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추정치가 실제값과 어느 정도 떨어졌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떨어진 정도를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표준 편차의 추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모수가 적어도 어느 구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이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 퍼센트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간을 추정할 것이냐. 자, 이거를 이제 신뢰도 혹은 이제 유의 수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하게 될 텐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면 구간의 넓이는 이게 약간 말이 반대가 될 수 있는데 구간이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얘기를 모수가 이 구간에서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구간이 넘으면 넘을수록 모수가 그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어떤 말 자체가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국 남자의 키가 평균 키가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100에서 200 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남자의 평균 키가 100에서 200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은 되게 아주 높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기본적으로 신뢰도도 높아져요.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거를 추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실내 구간, 이 구간이 넓잖아요. 이 내가 얘기하는 어떤 추정하고 있는 이 구간이 넓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한국 남자의 키가 100부터 200 사이에 들어갈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로서의 가치는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신뢰도를 높게 가져가면서 이 구간의 범위를 축소를 시키려면 자, 뭐가 관건이냐? 결국은 표본의 수가 늘어나야 돼요. 신뢰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 인터벌의 수를,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게끔 이 인터벌을 줄이려면 결국은 표본의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신뢰도와 샘플 수와의 관계를 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보로서 유효한 어떤 정보를 주면서도 내가 적정한 어떤 신뢰도 상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내가 구간을 잘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샘플의 수를 적정하게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는 결국은 이 비용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통계학에서는 이 적정한 신뢰도와 샘플 수와의 관계를 구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수의 구간 추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이 구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모수가 어느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구간을 결정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알파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걸 유의수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수가 이 하한과 상한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1-알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엔진 수명이 2.5년에서 3.5년에 들어갈 확률이 0.95야. 즉 뮤가 2.5보다 크고 3.5보다 작을 확률이 0.95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엔진 수명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은 2.5년에서 3.5년이다 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에요. 그 신뢰 구간의 확률, 모수가 그 신뢰 구간에 포함된 확률이 95%다 라고 해서 95% 신뢰 구간은 2.5에서 3.5다 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간 추정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모평균은 어떻게 추정할 거냐, 모분산은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모평균에 대한 추정은요. 자, 만약에 뮤에 대한 점 추정을 한다. 예, 그러면 대표적인 불편 추정량인 X바를 통해서 점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고 싶어요. 자, 구간 추정을 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요. X바가 뭘 따른다고 해요? 만약에 중심극한 정리에 따르면 만약에 X바가 만약에 이제 모집단의 분포가 표본에 예를 들면 30 이상에서 표본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정규 모집단의 모 표준 편차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안다라고 한다면 자,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뮤,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 얘기인즉슨 자, 우리가 이제 그 X바를 뮤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 분산의 표준 편차 나눠주면 얘는 뭘 따릅니까? 예, 맞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하한에서 상한으로 들어갈 확률이 1-알파입니다. 그쵸? 요 Z라는 별량이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1-알파예요. 그럼 요게 2분의 알파, 요게 2분의 알파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Z는, 자,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어떤 별량을 가집니다.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자, 이걸 기반으로 요 안에 있는 식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냐면, 뮤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뮤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즉, X바 빼기 Z, 예, 이 알파에 해당되는 요 값입니다. 요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어떻게 보면은 뮤의 하한이 되는 거죠. 하한.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2분의 알파 Z에다가,
여기 지금 표준 편차를 곱해줍니다. 그럼 요게 뭡니까? 이 상한이 되는 거죠. 상한. 자, 그러면 우리가 x바를 가지고 x바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했냐면 모평균에 대한 1-알파%의 신뢰 구간을 정했어요. 신뢰 구간이 뭐죠? 얘가 상한이고 얘가 하한이고 얘가 상한인 그런 어떤 구간을 우리가 x바를 통해서 구간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95% 신뢰 구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의 신뢰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95%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샘플을 한번 뽑아요. 샘플 한번 뽑아서 그걸 기반으로 아까 방금 설명드린 뮤가 포함될 그런 어떤 구간, 하한과 상한 값을 계산합니다. 자, 그럼 그 구간에 포함될 모수가 그 구간에 내가 방금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추정한 값에 그 모수가 포함될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어떤, 분포가 있는데, 자, 평균이 뮤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했어요. 샘플을 했더니 샘플의 표본 평균이 여기였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구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뮤를 포함합니다. 얘는 추정이 성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를 봤더니 얘는 두 번째 샘플을 봤더니 얘가 X바가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던 X바로부터 이렇게 하한과 상한을 가지고 이제 구간 추정하게 되면 얘는 이제 뮤를 포함하죠. 근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샘플을 했는데 샘플의 X바가 여기고요. 이를 바탕으로 아까 X바 빼기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가지고 하한, 상한 이렇게 해서 구간을 추정을 했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뮤를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추정이 실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수를 알지 못하니까. 자, 지금 이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샘플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에 95번은 항상 내가 샘플을 통해서 구간 추정을 하게 되면 그 구간에 모수가 포함될 확률이 95%다. 100번에 95는 반드시 모수를 포함할 거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교롭게도 모수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구간 추정을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야. 5%의 확률로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데 모분산을 몰라요. 혹은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아. 그러면 이 시그마 대신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 S를 가지고 이제 대체를 하잖아요. 그럼 이 통계량이 뭘 따른다고 말씀드렸냐면 자유도가 n-1 T분포를 따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모평균에 대한 1-알파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어떤 T분포를 기반으로 한 뮤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두 집단 간의 이 평균에 대한 차이, 예를 들면 X와 Y가 있고요. X는 이러한 어떤 분포를 따르는 정규 분포의 샘플이고, 자, 이 Y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평균과 분산을 따르는 정규 분포로 따르는 어떤 샘플입니다. 자, 그래서 X 더하기 Y는 이제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될 것이고, X 빼기 Y 또한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만약에 그 X 두 개, 예를 들면 요 분포, 자, 뮤 X 빼기 뮤 Y에 대한 1-100%의 신뢰 구간을 추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정보, 자, X-Y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 우리가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두 모집단의 어떤 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바 빼기 Y바 더하기 그 다음에 지금 각각의 어떤 샘플의 개수를 가지고 나눈 어떤 분산의 합에다가 스퀘어루트를 치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 µx 빼기 µy에 대한 어떤 신뢰 구간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쌍을 이루는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차이, 예를 들면 타이어의 다른 정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식이요법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식이요법의 전후의 어떤 측정값, 그래서 이게 전과 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전 상태의 어떤 모평균이 µx고 후 상태의 모평균이 µy라고 했을 때 우리가 µx와 µy의 이 차이에 대한 어떤 신뢰 구간을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 이런 어떤 식이요법을 했을 때 식이요법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xi와 yi의 차이인 di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확률 변수를 정의하고 di에 대한 확률 변수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요 µd에 대한 어떤 이 단일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 아니면은 t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통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해서 요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도출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요 식이요법의 효과가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도출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식이요법을 적용했을 때 이 혈액의 어떤 측정값이 이렇게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신뢰 구간, 요 µx 빼기 µy에 대한 신뢰 구간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 0보다 작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될 텐데 만약에 이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µx 빼기 µy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0부터 예를 들면 마이너스 20이다. 0을 포함하지 않죠. 자, 그 얘기는 뭐죠? 예, 실제적으로 값이 지금 전에 비해서 후에 있는 값이 되게 커졌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 샘플을 기준으로 봤더니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게 효과가 확연하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게 되면 이게 통계적으로 정말로 효과가 있었는지 약간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뢰 구간을 가지고 특히 이제 어떤 효과를 봤을 때 전후의 차이를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 요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 분산에 대한 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 가정은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같은 경우에는요, 정규 모집단이라는 어떤 가정이 좀 스트롱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정규 모집단을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모분산에 대한 신뢰 구간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 시그마 스퀘어 분의 n-1 s 스퀘어가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바탕으로 즉 P의 시그마 스퀘어의 n-1 s 스퀘어가 이렇게 카이 스퀘어 예를 들면 1-2분의 알파의 n-1 예를 들면 뭐 2분의 알파의 n-1 자, 요걸 만족할 확률이 1-알파다. 자, 요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 통계량이 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거를 시그마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한과 이 1-알파 %의 어떤 신뢰 구간에 대한 하한과 상한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분산 B에 대한 추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두 모집단이 정규 모집단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다음과 같은 이런 어떤 통계량이 F분포를 따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통계량이 지금 F분포 요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1-알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모분산 B에 대한
1-알파 100%의 신뢰 구간은 자, 요 값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어떤 하한과 상한을 가진 어떤 1-알파 100%의 신뢰 구간을 여러분들이 F분포를 기준으로 도출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바탕으로 모평균, 모분산을 점 추정 혹은 이제 구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